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장수를 위해 꼭 먹어야 하는 음식과 반대로 피해야 하는 음식에 대해서요.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식단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2025년 1월 미국의 뉴스 매거진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서 올해 최고의 식단으로 지중해 식단을 선정했습니다. 총 38개의 식단이 후보에 올랐는데 혈당 관리, 염증 수치 개선, 장 건강, 콜레스테롤 개선 등 21개 평가 기준에서 지중해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전 세계 영양학자들이 인정한 최고의 식단이라는 거죠. 그럼 지중해식 식단이 뭘까요? 고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유래한 전통 식습관을 말해요. 올리브 오일을 비롯해 통곡물, 견과류, 생선, 콩 등으로 식단이 구성되고 붉은 고기와 설탕 섭취를 제한하는 게 특징이죠. 하루 섭취량의 약 3040%가 건강한 지방으로 채워지며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523을 이룬다고 합니다. 지중해 식단의 건강상 이점은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됐어요.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인 자마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고수한 여성들은 모든 원인으로부터 사망 위험이 낮았거든요. 이건 54세 여성 2만 5천여 명을 무려 24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예요. 24년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식단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연구죠. 2014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당뇨병 발병 위험률이 30%나 낮았다고 해요. 비교군이 일반식이 아니라 표준 저지방식을 따랐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다이어트 식단 중에서도 지중해식이 건강에 더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장수에 도움이 될까요? 전 세계에서 100세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5개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부르는데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일본 오키나와, 그리스 이카리아, 코스타리카 니코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마린다가 바로 그곳이에요. 이 지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리류, 특히 블루베리예요. 영양학자이자 노화 전문가 카렌 커밍스 팔머가 첫 번째로 꼽는 장수 식품이죠. 비타민 A, C, K와 망간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베리류는 피부와 뼈, 심장, 두뇌 건강을 증진시켜요. 당 함량이 낮으면서도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구입해 냉동 보관했다가 스무디에 한 줌씩 넣어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버섯입니다. 버섯에는 세포 재생과 인지 기능을 촉진하는 동시에 간을 지원하는 에르고티오네인과 글루타치온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요. 일주일에 서너 번 식단에 포함시킬 수 있는 다용도 식품이기도 하죠. 포토벨로 버섯을 오믈렛에 넣거나 영지버섯을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는 것도 좋아요. 재미있는 건 인간과 마찬가지로 버섯도 태양으로부터 비타민 D를 생성해낸다는 거예요. 버섯을 최소 30분 동안 햇빛에 노출시켰다가 먹으면 뼈 건강을 지키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콩이에요. 섬유질과 기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콩은 대부분의 블루존에서 주식으로 삼는 음식 중 하나예요. 이카리아 지역에서 많이 먹는 블랙 아이드 피, 그러니까 동북콩은 항암, 심장 건강, 당뇨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니코야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는 블랙빈에는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당뇨병 관리, 암 예방, 심장질환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네 번째는 말차예요. 말차에는 항산화 물질과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EGCG라는 화합물이 풍부하다고 해요. 말차의 슈퍼파워는 질병과 노화의 부정적 징후와 싸우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식물 분자에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한두 잔의 말차를 마시는 게 좋답니다. 다섯 번째는 마늘이에요. 오키나와에서는 마늘을 자주 먹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마늘을 자연의 가장 강력한 약 중 하나라고 표현했어요. 국제 저널 엔티아크 서던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마늘은 항산화 및 항염증 특성이 있으며 특정 암, 당뇨병,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통곡물이에요. 지중해 식단의 핵심이기도 한 통곡물은 복합 탄수화물과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해요. 백미 대신 현미, 보리, 퀴노아 등 다양한 통곡물을 활용해서 밥을 만들면 좋습니다. 잡곡밥은 섬유질과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거든요. 일곱 번째는 생선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 좋아요. 고등어구이, 해물찜 같은 생선 요리를 자주 섭취하면 뇌 건강과 심장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붉은 육류가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염증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죠. 여덟 번째는 올리브 오일이에요. 지중해 식단의 핵심인 올리브 오일에는 항염증 성분이 풍부해요.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서 심혈관 건강을 도모한답니다. 일반 식용유 대신 올리브 오일을 적극 활용하세요. 샐러드 드레싱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한식 요리에도 잘 어울려요. 여기까지가 먹어야 할 음식들이에요. 그럼 이제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건 바로 초가공식품이에요. 초가공식품이 뭐냐면 산업적으로 많이 가공돼서 원래 식재료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식품을 말해요. 라면, 과자, 탄산음료, 즉석식품, 햄, 소시지 같은 거죠. 서울성 모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부터 초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저속노화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초가공식품은 나트륨, 당분,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 과도하게 들어있어서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건 첨가당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첨가당이라는 거예요. 과일 등의 자연식품에 들어간 천연당이 아니라 설탕, 액상과당, 물엿, 당밀, 꿀, 시럽 등이 추가로 들어간 당을 말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한 결과 한국인의 1일 평균 당류 섭취량이 72.1g였는데 특히 1218세 청소년은 하루 평균 81.4g를 섭취하고 있었어요. 가공식품을 통한 섭취가 가장 높았죠. 보건복지부에서는 첨가당을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성인 1인당 1일 평균 섭취량이 2000kcal로 계산하면 첨가당은 50g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첨가당이 숨어있는 의외의 식품들도 많아요. 요구르트, 시리얼, 빵, 케첩, 드레싱 같은 거죠. 미국 건강의학지 프리벤션에서는 첨가당이 포함된 식품들을 공개하면서 소비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설탕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싱가포르는 음료의 설탕 함량에 따라 식품의 영양 등급을 4단계로 구분한 누트리마이너스 그레이드를 라면, 소스류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칠레는 열량, 나트륨, 당분, 포화지방 기준치를 초과한 가공식품 포장 전면에 경고라벨 표시를 시행하고 있어요. 중국 상하이도 음료의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무설탕 감미료 함량을 종합하여 영양 등급을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했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건 붉은 고기, 특히 가공육이에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어요. 붉은 고기 자체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과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블루존 지역 사람들을 보면 고기를 전혀 안 먹는 건 아니지만 소량만 먹고 주로 식물성 단백질에 의존한다고 해요. 네 번째는 트랜스지방이에요. 마가린, 쇼트닝, 일부 튀김 음식에 들어있는 트랜스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요. 심혈관 질환의 주범 중 하나죠. 미국에서는 이미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과도한 나트륨이에요. 한국인은 특히 나트륨 섭취가 많은 편이에요. 김치, 찌개, 국물 요리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 뇌졸중의 위험을 높여요.
2025년 글로벌 푸드 트렌드 보고서에서도 저염, 고영양 메뉴 작성을 통해 국민 건강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탄산음료와 가당 음료예요. 설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음료들이죠. 콜라 한 캔에 각설탕 10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다는 거 아세요? 최근에는 제로 음료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것도 완벽한 대안은 아니에요. 인공 감미료가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천이 어려우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돼요. 예를 들어 백미 대신 잡곡밥을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생선 요리를 먹어보고 간식으로 과자 대신 베리류나 견과류를 먹어보는 거예요. 요리할 때 일반 식용유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보고요. 한식으로도 충분히 지중해식 식단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한식에 자주 등장하는 배추, 시금치, 양배추도 훌륭한 샐러드 재료예요. 여기에 간장이나 된장을 활용하면 한국인 입맛에 꼭 맞는 드레싱을 만들 수 있죠. 샐러드를 먹을 때도 빵 대신 잡곡밥을 곁들이면 든든하고 건강한 한 끼 식사가 완성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식이에요. 블루존 지역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소식이거든요. 일본 오키나와에는 하라아치부라는 말이 있어요. 배의 80%만 채워라는 뜻이죠.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먹는 게 장수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칼로리 섭취를 30% 정도 줄이면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2024년과 2025년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보면 체지방 감소, 피부 건강, 면역 기능에 이어 근력 개선, 기억력, 인지 기능 같은 특정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에 대한 연구 개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은 보조제일 뿐이에요. 기본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2025년 푸드 트렌드를 보면 건강과 영양을 중심으로 한 메뉴가 주목받고 있어요. 고단백 기능성 음료인 프로틴 워터, 장 건강에 좋은 사워도우 빵, 해조류, 고단백, 식물성 식재료가 인기를 끌고 있죠.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웰빙 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중장년층도 이국적인 식재료를 받아들이는 등 건강한 식단에 대한 관심이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어요. 제로 식품도 계속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2023년 6월부터 1년간 새롭게 출시된 탄산음료 중 무설탕, 저당 제품이 35%를 차지할 정도예요. 건강한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 경향이 지속되면서 칼로리가 낮은 식품이 건강한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죠.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먹는 게 가장 좋아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가끔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케이크도 먹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식습관이에요. 8090%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나머지 1020%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는 거죠. 스트레스 받으면서 억지로 건강 식단을 따르는 것보다 즐겁게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블루존 지역 사람들의 장수 비결을 보면 음식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규칙적인 신체 활동, 충분한 수면, 풍요로운 가정과 사회생활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식단은 우리가 매일 3번씩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먹어야 할 음식은 대리류, 버섯, 콩, 말차, 마늘, 통곡물, 생선, 올리브 오일이고요. 피해야 할 음식은 초가공식품, 첨가당, 가공육, 트랜스지방, 과도한 나트륨, 가당 음료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식이고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실천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백미 대신 잡곡밥, 과자 대신 베리류, 식용유 대신 올리브 오일. 이렇게 하나씩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식단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여러분이 오늘 먹는 음식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여러분을 만듭니다.
건강한 선택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